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6년 제1회 산업위생 산업기사 실기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파란색 별표 처음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독식 시료 채취 기구인 검지관 방식의 원리 및 구조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직독식이다라는 건 바로 값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검지관은요,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는데요. 원리를 보겠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검지관에 통과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지관에 검지제가 들어있어요. 오염물질과 검지제 화학적 작용으로 검지제가 변색, 색깔이 변합니다. 이 변색되는 것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 자, 이렇게 이제, 오염된 공기가 검지관을 통과하게 되면 이 오염물질 안에 검지제가 들어있어서 오염물질의 색깔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오염된 공기를 검지관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검지관 안에 있던 검지제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화학 반응에 의한 색 변화가 일어난 범위를 읽어 농도를 측정한다. 그죠? 오염된 공기를 통과시켜서 검지제와 오염물질의 화학적 반응으로 또는 작용으로 검지제 색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서 농도를 측정한다. 뭐 이렇게 말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를 설명하라 그랬는데요. 검지관의 구조입니다. 굉장히 가늘죠, 그죠? 그래서 내경이 2에서 4mm 정도의 가늘고 긴 유리관입니다. 내경 한 2에서 4mm의 가늘고 긴 유리관 속에 검지제를 충전, 지금 색깔이 있는 검지제가 들어있습니다. 하고 양단을 막아놓은 거예요. 밀봉한 것입니다. 근데 측정할 때는 양단을 개방합니다. 이게 잘랐는 거죠. 그래서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요. 다른 한쪽은 흡입 펌프에, 그죠? 끼워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을 만들어 볼게요. 내경이 2에서 4mm 정도의 가늘고 긴 유리관 속에 검지제를 충전하고 양단을 밀봉한 것으로 측정할 때는 양단을 개방하고 한쪽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한쪽은 흡입 펌프에 끼워서 사용한다. 이렇게 그림으로 떠올려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입니다. 그죠? 네.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개인 시료 채취입니다. 뭐를 이용하죠? 개인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분진, 퓨움, 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어디에서 호흡 위치다, 그죠? 근데 근로자 호흡 위치를 설명하라라는 겁니다. 뭐를 중심으로, 호흡기를 중심으로 어디죠? 반경 30cm인 방구가 호흡 위치다라는 겁니다, 그죠? 에서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 시료 채취는 개인 시료 채취기를 이용해서 가스, 증기, 분진, 퓨움, 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호흡 위치라는 것은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방구를 뜻합니다. 에서 채취하는 것을 개인 시료 채취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시료 채취입니다. 시료 채취기다, 그죠?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분진, 퓨움, 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작업하는 행동 범위죠, 그죠? 작업 행동 범위에서 어디에 숨쉬는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리필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액체 상태 벤젠 3리터가 공기 중으로 모두 증발했다고 가정합니다. 벤젠 증기의 용량 리터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25도 실기압이니까요. 기체 1몰의 부피는 24.45리터가 되겠습니다. 비중이 0.87이고 분자량이 78.11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한번 요 비례식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25도 실기압에서 공기 1몰의 부피는 24.45리터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주어졌는 건 뭐냐면 이때 분자량이죠. 예, 그죠? 78점 분자량은 질량이니까 g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용량 리터를 구하라. X리터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3리터다. 그죠? 3리터를 g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리터 대 g이니까 리터 대 g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건 3리터인데요. 리터를 곱하기 뭐 하면 비중을 0.879를 곱하면 이게 뭘로 바뀐다 그랬죠? 킬로그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0.879 하면 이게 몇 킬로그램 됩니다. 그죠? 여기다 g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예, g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주어진 3리터에 3 곱하기 0.879 비중을 곱하면 킬로그램이죠. 이렇게 다 1000을 곱해주면 이제는 단위가 g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비례식 세우시면 되죠. 양 가의 것끼리 곱한 건 안의 거 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78.11 곱하기 x는 24.45 곱하기 0.3 곱하기 뭐 괄호 안 해도 됩니다. 0.879 곱하기 1000이다. 그죠? 그러면 x는 하면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죠. 78.11분의 24.45 곱하기 3 곱하기 0.879 곱하기 1000.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산하면 825.43리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례식을 안 세운다면요. 부피 리터다. 그죠? 현재 예, 25도 실기압에서 분자량이 얼마냐면 78.11g이에요. 분의 자, 리터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g을 없애야죠. 그죠? 그래서 g을 없애기 위해서 리터를 g으로 바꿔줄게요. 3 곱하기 비중 0.879 하면 킬로그램이고요. 곱하기 1000을 하면 이제 g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자, 1몰일 때잖아요. 25도 실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 얼마다? 24.45리터다. 요거를 곱해주면 이제 그램 없애지고 리터 값만 남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쉬우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 주어진 값을 가지고 단위인 리터를 유발하는, 그죠? 리터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으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파란색 그렇게 할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계산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위주로 수월하게 나오는데요. 축소관의 압력 손실은 필기에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실기에 이번에 축소관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m 3승/미니트 유량 Q가 주어졌습니다. 흐르고 있는 축소관의 축소 전의 직경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확대되는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축소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축소 전의 직경이 400이에요. 400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축소 후에는 얼마냐면 300으로 관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때 경사각이 20도다 주어졌고요. 압력 손실 계수 0.10입니다. 축소관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라. 축소 전의 정압이 마이너스 30일 때 축소 후의 정압을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소관의 압력 손실입니다. 축소관의 압력 손실 델타 P는요, 역시나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왜 VP2에서 VP1을 하냐면 우리가 축소 후의 값이 더 크고 축소 전의 값이 더 작기 때문에 자,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이 축소가 되니까 지나가려면 우리가 VP가 커져야겠죠. 그죠? 속도압이. 그래서 축소관일 때는 VP2 VP1입니다. 요게 확대관일 때는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큰 값 빼기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확대관에서는 VP1 VP2가 되고 축소관은 큰 값 빼기 작은 값 하면 VP2 VP1이 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소관의 정압입니다. SP2는 축소 전의 정압 SP1 VP2 VP1 마이너스 하시고요.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VP2 VP1인데요. 자, 지금 금방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VP2 마이너스 VP1이 바로 압력 손실 델타 P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축소 간의 정합 SP2는 축소 전의 정합 SP1 마이너스 VP2 마이너스 VP1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시고요. 마이너스 델타 P 압력 손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더 기억이 쉬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소 간의 압력 손실부터 계산합니다. 그랬죠, 그죠? 축소 간의 압력 손실 델타 P는 일단 압력 손실 개수입니다. 주어진 값은 0.102 되고요. 곱하기 자, VP2 마이너스 VP1인데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라 했는데 현재는 보면 유량 Q와 직경만 주어졌지 수법 VP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VP는 VP1은 해서 2지분의 RV 제곱이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또는요, 지금 V는 4.043 루트 VP다. 자, 지금 온도 압력이 안 주어졌을 때는 자, 산호박리의 표준 상태 21도씨 1기압일 때만 요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V는 4.043 루트 VP입니다. 우리는 VP를 계산해야 되니까요. 루트를 없애면 나머지 제곱하면 되죠. V의 제곱은 4.043의 제곱 곱하기 VP가 됩니다. 그러므로 VP는 넘어가면은 밑에서 나눠줘야죠. 그죠? 4.043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이죠. 그래서 VP1을 먼저 계산할게요. 4.043의 제곱분의 자, VP1이 얼마라고? 축소 전의 직경이 400입니다. 그죠? 역시나 지금 현재는 축소 전의 직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속도가 그죠?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해야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Q는 60 곱하기 A 곱하기 V다. 그죠? 왜냐하면 V의 속도가 미터 퍼 세크고 Q의 속도가 미터의 3승 퍼 미니트일 때는 60을 곱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V는 하면 뭐가 됩니까? 60 곱하기 A분의 Q가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다시 말하면 6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D1이죠. 그죠? 금방 직경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00mm죠? 400이고 300이다라고 했으니까 D1은 400이 됩니다. 그죠? 400에 400이니까요. 미터로 바꾸면 0.4죠. 그죠? 나누기 총해서 0.4의 제곱 분의 Q가 주어졌죠? 10m의 3승 퍼 미니트다. 그죠? 요걸 계산하니까 V1이 계산되어집니다. 1.33m/s가 됩니다. 그래서 VP1은 4.043의 제곱분의 V1의 제곱이니까 1.33의 제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0.11이 VP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요, VP1은 이제 우리가 0.11로 계산했습니다. 이제는 VP2를 계산하면 되죠. 똑같은데, V를 계산할게요. 6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D2가 300mm로 줄어든다 했으니까 0.3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런데 Q는 어떠해요?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10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요.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값이 없어서. V2가 2.36m/s가 나왔습니다. 그럼 VP는요. 4.043의 제곱분의 V2의 제곱이니까 2.36의 제곱 계산하시면 VP2가 0.34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V2가 나왔고요. VP2는 하면 뒤에 있었군요. 그죠? 죄송합니다. 덜 보고 나왔네요. 그래서 VP2를 계산하면 0.34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식에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넘어갈게요. 아까 식에서 우리가 여기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축소관의 압력 손실 델타 P는 압력 손실 계수 0.10 곱하기 금방 계산한 VP2가 0.34입니다. VP1은 0.11이죠. 계산하면 0.023이고요. 압력 손실의 단위 mmHg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식만 아시면 천천히 하시면 되겠죠. 그죠?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큰 값 마이너스 작은 값이다. 그죠? 직경이 줄어드니까 줄은 곳에서 속도가 더 빨라져야 지나가니까요. VP2 마이너스 VP1을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소관 정합으로 넘어갑니다. 정합의 공식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SP2는 SP1 마이너스 VP2 마이너스 VP1 큰 것 빼기 작은 겁니다. 마이너스 S 곱하기 VP2 마이너스 VP1 요건 다시 말하면 델타 P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SP1이 마이너스 30입니다. 마이너스 금방 계산한 VP2가 0.34이고요. VP1이 0.11이에요. 마이너스 압력 손실 계수가 0.10입니다. VP2가 0.34, VP1이 0.11. 계산하면 마이너스 30.2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좀 전에 계산했는 델타 P 압력 손실 넣어도 됩니다. SP2는 SP1 마이너스 VP2 마이너스 VP1에 마이너스 델타 P다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0.34 마이너스 0.11 하시고요. 계산했는 우리 아까 값을 그대로 0.023 델타 P 압력 손실을 바로 대입해도 됩니다. 계산하면 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저 앞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소음 전파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 5가지입니다. 소음이 전파될 그 물리적인 현상은 일단 소음도 흡수되죠, 그죠? 그리고 반사도 됩니다. 소리도 굴절되고 투과되고 회절된다. 그죠? 그래서 반사, 흡수, 굴절, 투과, 회절 5가지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송풍량 계산 공식은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작업대 위에 플랜지가 부착된 내부식 후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필요 송풍량 단위 미터 30승/, 미니트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플랜지를 부착하게 되면 송풍량이 몇 프로 감소되죠? 25% 감소되어서 곱하기 0.75를 했고요. 자, 후드를 작업대에 부착하면 또 25% 감소되죠. 플랜지 부착 플러스 후드를 작업대에 부착할 때는 송풍량이 50% 감소된다. 그죠? 그래서 Q는 단위 확인하시고요. 송풍량의 단위가 미터 3승/, 미니트인데 제어 속도가 미터 퍼 세크라고 나왔다면 60을 곱해줍니다. 곱하기 50% 감소되기 때문에 0.5 곱하기다. 그죠? 곱하기 VC 10 X의 제곱 플러스 A가 공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0 곱하기 0.5 곱하기 제어 속도를 보겠습니다. 현재 2.5m/s다. 2.5 곱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 X가 1m다라고 했으니까 1의 제곱이죠. 플러스 자, A인데요. 직경이 주어진 게 아니라 30cm 곱하기 40cm다. 가로, 세로니까요. 직경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30cm는 0.3m죠. 그죠? 40cm는 0.4m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759, 정수는 그대로 두시고요. 미터 3승/,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잖아요. 그죠? 단골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전체 환기장치의 적용 조건 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적용시 고려사항 5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전체 환기는 이제 작업장 전체를 환기하는 방식입니다. 자, 독성이 어떨 때다? 낮을 때다. 오염원이 어떻게 되어 있을 때다? 분산되어 있을 때다.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유해물질이 균일하게 발생할 때고 유해물질 발생량이 적을 때고 발생원이 이동할 때다. 이 정도 그죠? 독성이 낮을 때, 오염원 분산되어 있을 때, 유해물질이 균일하게 발생될 때, 발생량이 적을 때, 발생원이 이동할 때는 전체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해물질 독성이 낮은 경우
작업장에 다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유해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경우, 유해물질 발생량이 적은 경우, 발생원이 이동하는 경우, 또는 오염원이 근무하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를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자,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본 원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필요 환기량을 계산해야 되죠, 그죠? 근데 오염물질 사용량을 조사해서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환기량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오염물질 사용량을 조사하여 필요 환기량을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 환기량은 오염물질이 충분히 희석될 수 있는 양으로 해야 합니다. 배출구는 가능한 한 오염으로부터 어떤 곳에, 가까운 곳에 설치해서 정환기의 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배출 공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청정 공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공기 배출구하고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작업 위치가 있고 오염원이 있고 배출구가 있으면 오염원이 바로 배출구로, 그죠? 근로자를 통과하지 않고 배출되도록 해야 되고요. 공기는 작업자가 호흡하기 전에 충분히 희석되도록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오염물질 사용량 조사에서 필요 환기량 계산한다. 필요 환기량은 오염물질이 충분히 희석될 수 있는 양으로 설계한다. 배출구는 가능한 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해서 점환기 효과를 얻는다. 배출 공기를 보충하는 청정 공기 공급한다. 공기 배출구와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한다. 작업자가 호흡하기 전에 충분히 오염된 공기 희석한다. 요거는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할 때의 기본 원칙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필기에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업장의 총 흡음량을 흡음 처리하기 전에 3배로 증가시킵니다. 실내 소음 저감량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소음 저감량 NR이다, 그죠? 데시벨은요, 10 곱하기 5고, A1은 흡음 처리하기 전에 총 흡음력, A2는 흡음 처리한 후에 총 흡음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 곱하기 5고요. 지금은 A1과 A2의 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처리하기 전보다 처리 후가 이걸 1이라고 하면 3만큼 3배 증가되었다라고 하니까 로그 3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4.77이고요. 소음 저감량의 단위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자, 진동 작업의 건강장애 예방 대책 3가지 적어라. 자, 틀리셨으면 파란색 별표. 그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기계의 진동이 많은 것보다는 진동이 적은 기구 사용하면 되겠죠. 저진동기구 또는 진동이 적은 기구 사용합니다. 아무리 진동이 적더라도 장시간 작업한다면 진동 영향을 받는데요. 작업 시간이 줄어들면 좋겠죠. 진동 작업 시간 제한합니다. 또는 진동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중 적절한 휴식 가진다 해도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가장 소극적인 대책이 보호구입니다. 자, 저진동 기구 쓰고 진동 작업 시간을 제한해서 줄이고 그래도 진동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방진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이렇게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덕트에서 분진 이송을 위한 반송 속도 결정해서 반송 속도를 더 높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반송 속도는 덕트 안에서 오염물질이 이송되는 속도죠.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가볍고 잘 이송되는 거는 반송 속도가 낮아도 되겠죠. 근데 무겁거나, 그죠? 뭐 젖어 있거나 이럴 때는 속도가 높아야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반송 속도를 높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는 무거운 분진을 이송하는 경우 또는 분진의 비중이 큰 경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물에 젖은 분진을 이송하는 경우, 이렇게 젖으면 무거워지잖아요. 그죠? 끈적거리는 거죠. 부착성이 있는 분진을 이송하는 경우입니다. 무거운 분진, 젖은 분진, 부착성이 있는 분진을 이송할 때 반송 속도를 높게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11번 문제는 집진장치 중에서 전기 집진장치의 장점을 3가지 적어라. 그죠? 자, 이것도 뭐 기출에 나왔던 거죠. 전기 집진장치는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온의 입자산 물질, 폭발성 가스 처리 가능합니다. 고온가스를 처리할 수 있어서 보일러, 철강로에 설치할 수 있고요. 압력 손실이 낮기 때문에 대용량의 가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전기세가 저렴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운전이나 유지 비용이 저렴합니다. 넓은 범위의 입경과 분진 농도에 집진 효율이 높다. 그죠? 요즘에 암기하기 쉬운 거 3가지인데요. 암기법 볼게요. 전기 집진 장치. 전기는 효율이 좋고 집진 효율이 높습니다. 저렴하고 운전 유지 비용이 저렴합니다. 대용량의 고온가스 처리하며, 그죠? 고온가스를 처리할 수 있고요. 또 대용량의 가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효율 높고 저렴하고 대용량의 고온가스 처리하며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넘어갑니다. 네, 이 후드. 그죠? 별표 하나 더 붙여도 될 것 같고요. 후드 형식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후드 명칭을 적어라 했습니다. 작업 특성상 유해 물질을 외부에 설치한 후드고 외부의 오염물질까지 흡인하도록 설계한 후드 형태입니다. 자, 외부에 설치하다 보니까 송풍기 규격이 커지고 설치 운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바로 포집하는 것보다는 방해 기류가 있기 때문에 운전 비용이 많이 들고요. 외부 난기류 영향이 클 때는 포착 효율이 떨어진다. 자, 우리 공익집에 가면 테이블 위에 연기가 발생되면은 후드가 이렇게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죠. 이게 뭐죠? 예, 외부식 후드죠. 그죠? 그래서 외부식 후드 또는 포집형 후드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출제되었던 기출이 나왔던 건데요. 이것도 뭐 많이 나와서 별표 하나 더 붙여도 되겠습니다. 후드 개구면에 유속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방법 또는 개구면 연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방법 3가지 적어라. 그죠? 자, 개구면에서 유속을 균일하게 분포하기 위해서 테이퍼 부착합니다. 자, 좁고 가느다란 슬롯을 사용합니다. 차폐막, 그죠? 외부 공기를 조금 방해 기류 막아주는 막을 쓰죠. 차폐막을 사용하고 분리 날개 설치합니다. 테이퍼 부착, 슬롯 사용, 차폐막 사용, 분리 날개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문제인데 근데 한번 기출되었죠,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관의 경우 유체의 평균 깊이를 나타내는 수력 직경과 수력 반경의 관계식을 적고 수력 직경은 수력 반경의 몇 배인지 적어라. 자, 이렇게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건 다시 나와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수력 직경 D는요. 4 곱하기 RH다. 그죠? RH가 뭐냐면 수력 반경이에요. 그래서 바로 수력 직경 D는 4 곱하기 수력 반경이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네. 관계식이니까 이것만 적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또 P분의 4A다. 뭐 이거는 생략해도 큰 상관없는데요. P는 접수 길이고 A는 유로의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죠, 그죠? D는 4 곱하기 RH, 수력 직경은 4 곱하기 수력 반경이기 때문에 수력 직경은 수력 반경의 4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경과 반경의 관계식이니까 요것만 적으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던 문제죠, 그죠? 어떤 독성 물질의 안전 흡수량은 체중당 0.04mg이다. 자, 이 말은 0.04mg/kg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하루에 8시간 작업하는 동안 체중이 72kg인 사람이 이 물질의 흡수를 안전 흡수량 이하로 유지하려면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 mg/m3입니다.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농도니까 C를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폐환기율 V가 0.98m3승/hr, 체내 잔유율
잔류율은 1.0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체내 흡수량 미리그램이었습니다. 그죠? 농도 C 곱하기 T죠. 누출 시간. 그 다음에 폐환기율, 체내 잔류율 R입니다. 근데 현재는 C, 농도를 계산해야 되니까요. C는이라고 하면 T 곱하기 V 곱하기 R분의 미리그램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T, 노출 시간은 지금 하루에 8시간 작업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환기율이 0.98 미터 3승 per minute라고 했고요. 체내 잔류율 1.0이라고 했습니다. 분의 위에는 미리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0.04 현재 미리그램 per 킬로그램 있죠, 그죠? 미리그램만 남아야 되니까요. 곱하기 킬로그램을 해서 킬로그램을 없애야겠죠. 약분해서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 72를 곱해줍니다. 그죠? 제가 지금 단위를 이렇게 없애는 걸 이해시키기 위하여 단위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계산할 때는 단위 생략하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미리그램만 남았고 밑에는 미터 3승 남고요. 아워도 약분됩니다. 자, 요거를 단위를 이해시키기 위한 거지 시계 적으실 때는 단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산하면 0.37이고요. 미리그램 per 미터 3승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많이 나왔죠. 그죠? 별표 2개짜리. 제순환 공기의 CO2 농도가 750이다. CR이 주어졌습니다. 극기의 CO2 농도 400이다. CS가 주어졌습니다. 극기 중 외부 공기 포함량을 계산하라. %QA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인데요. 외부의 CO2 농도 CO가 300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또 공식 기억해 봅니다. 외부 공기 중, 극기 중 외부 공기 함량은 CR- 주어진 값들을 보고 공식 떠오르면 됩니다. 그죠? 자, CO분의 CR-CS 곱하기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순환 공기 중에 750이고요. 외부 공기 중에는 300ppm이고요. 네. 제순환 공기 750 마이너스 실내 CO2 농도는 극기의 CO2가 400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고요. 위에도 단위가 ppm이고 아래도 단위가 ppm이니까 ppm은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계산 그죠? 없앨 필요 없고 계산하면 77.78%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층간국도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입니다. 그죠? 단골로 나오죠. 분진의 입경 단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마이크로미터다 나왔습니다. 밀도 주어졌는데요. 단위입니다. 1.4 g per cm 3승인 입자의 침감 속도 cm per sec를 구하라 했습니다. 공기의 점성 계수가 주어졌죠. 그죠? 점성 계수 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g cm sec. 중력 가속도 980 cm sec의 제곱. 공기 밀도 0.0012 g cm 3승. 자, 이거 암기하실 때요. 중력 가속도 단위는 cm per sec 제곱이다. 점성 계수는 g per cm sec다. 암기하지 마시고 신강 속도 스토크 법칙에서의 단위는 cm, g cm, g cm, cm sec, g cm sec다. g 단위고 cm 단위고 sec 단위여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V 지금 단위 확인해야죠. 그죠? cm 계산하라는 게 진강 속도 cm per sec입니다. 18 곱하기 점성 계수인데요. 점성 계수가 g cm sec니까 그대로 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분의 GD의 제곱인데요. 중력 가속도 G죠. 그죠? 980 cm 제곱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요. D의 제곱인데 직경이 마이크로미터죠. 우리 지금 단위 센티미터로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입니다. 근데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줄게요. 네.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하면 이제 센티미터가 된 거죠. 그죠? 자, 근데 D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입니다.
곱하기 로 마이너스 로입니다. 자, 현재 물질의 이 분진의 밀도는 G5 cm 3승, 그죠? 그래서 그램 cm 3승이니까 1.4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로는 지금 주어진 공기 밀도죠, 그죠? 그램 퍼 센티미터 3승이니까 0.0012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위만 잘 맞춰주시면 되죠, 그죠? 계산하면 1.71 cm/s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자, 작업장의 온도가 25도씨 1기압입니다. 200도씨의 건조로 내에서 그 실낸 분자량 106이 시간당 1.8리터씩 증발한다. 1.8리터/h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 실내의 LEL, 폭발 하한계가 1%입니다. 비중이 0.88일 때 폭발 방지를 위하여 온도를 보정하라는 뜻입니다. 한기량 미터 3승 per 미니트를 계산하라. 안전계수 K가 7이다. 뭐 C라고 해도 되고, 그죠? 자, 그러면 Q 미터 3승 per 미니트는 아시고요. 분자량이죠. 우리 분자량 106 곱하기 L이 L입니다. 그죠? 폭발 한계가 1.0입니다. 곱하기 온도 보정 상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자, 온도 보정 상수는요. 120도씨 미만이 1입니다. 120도씨 이상이 0.7이에요. 근데 200도씨니까 120도씨 이상이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0.7이죠. 그죠? 분해. 자, 지금 25도씨 1기압이니까 24.1은 21도씨 1기압에서죠. 25도씨 1기압은 기체 1몰의 부피가 24.45리터니까요. 24.45 곱하기 kg/h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현재는 시간당 1.8리터씩 증발하고 있다. 1.8리터죠. 리터를 kg으로 바꾸기 위해선 비중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지금 그 실내는 비중이 0.88입니다. 곱해주면 kg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자, 이제는 kg/h가 되었고요. 곱하기 안전계수 해줘야죠. 7입니다. 곱하기. 자, 1.0 LEL이 1.0%죠. 퍼센트를 없애기 위하여 퍼센트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곱하기 10의 2승을 해서 퍼센트 없앤 거예요. 분자 분모에 동일하게 10의 2승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위에 10의 2승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는 1.8리터/h인데요. 문제에서는 미니트로 계산하라 했기 때문에 나누기 60을 해주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요. 66.09 미터 3승 per 미니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현재는 25도씨 1기압 기준 24.45를 개입했는데요. 온도를 보정해줘야 되죠. 200도씨다. 온도 보정합니다. 유량 Q다. 그죠? Q는 단위가 미터 3승 per 미니트니까 미터 3승이 부피죠. 그래서 유량 보정이나 부피 보정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피나 유량은요. 처음 유량 Q1 곱하기 나중 온도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273 플러스 T2가 위로 갑니다. 그러면 T1, 그죠? 반대로 273 플러스 처음 온도 T1이 아래로 가면 압력은 P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Q1이 얼마냐면 금방 계산했는 6.09 곱하기 하시고요. 자, 우리가 6.09를 계산할 때 기준 온도는 25도씨 1기압 기준이었죠. 그래서 273 플러스 처음 온도는 25도씨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건 273 플러스 200도씨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T2가 200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압력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200도씨로 보정한 값이 9.67 미터 3승 per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기체 25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4.45잖아요. 24.45 리터잖아요. 그죠? 요거를 25도씨 1대 값이죠. T1이죠. 그죠? 요 부피를 200도씨 T2로, 그죠?
부피를 바꾸어서 V1이 돼서 그죠? V2가 되겠습니다. 바꾸어서 대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V2를 계산하면요. 자, 부피 보정이잖아요. 그죠? V1 곱하기 273 플러스 자, 부피하고 유량은 나중온도 위로 가죠. T2. 첨온도 아래로 갑니다. T1이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25도씨에서의 부피 24.45 곱하기 273 플러스 처음 온도는 25도씨 기준으로 삼은 거고요. 24.45를 273 플러스 보정해야 되는 온도 200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200도씨에서의 기체 일몰의 부피 리터가 나옵니다. 요거를 먼저 보정해서 요 24.45 대신에 이 값을 넣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기체 일몰의 부피 24.45를 200도씨로 보정한 값을 대입해도 되고요. 또는 지금 해설에서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유량 Q를 200도씨로 보정을 해주셔도 되고 둘 중에 편한 거 한 가지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네요. 그죠? 예. 이번에 문제가 20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18번까지 있습니다. 자, 한두 문제 정도 새로운 문제가 보입니다. 항상 그 정도는요, 100% 기출에서 나오는 시험은 거의 없었죠.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 나머지들은 충분히 기출과 우리가 중요한 내용 위주로 공부하셨다면 합격할 만큼의 점수는 받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또 법규에서 출제되는 경향의 신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스마트북, 그죠? 한 11년, 12년치 정도의 기출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북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계산할 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 계산 문제 그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축소관 같은 경우 한 문제 정도 찾아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기출이 10년치, 11년치 정도 완전하게 정리가 되셨다면, 최근 들어 실기 강의, 본문 내용 강의를 찍어드렸는데요. 전체 다 듣기가 힘드시다면 1과목에서 법규 부분, 그리고 2과목에서도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고시 부분, 3과목에서도 내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이렇게 골라서 강의를 조금 들으신다면 실기 시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